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전 세계는 일본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우리 국민은 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미국을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관세협상단은 아직 미국과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엄청난 투자 보따리를 안긴 것을 보고 이제 한국에도 돈을 내라고 압박하지만 한국 측이 여전히 타결을 미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 협상팀이 필사적으로 버티며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외신과 전문가들도 한국은 일본과 확실히 다르다며 한국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폭탄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미국 현지 투자를 철수하는 특단의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세운 공장과 자본을 걷어들이기라도 하면 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가 막대하다는 뜻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영향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된 외교 전략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동맹들도 등 돌린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이 유럽연합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인류 15% 이상의 관세를 예고하자 독일, 프랑스 등은 1,000억 달러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 조달 시장 진입 제한은 물론 경제 압박에 대응하는 안티코션 법 발동까지 검토하며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에 정면 대응할 태세입니다. 동맹국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이대로는 못 버텨. 이런 국제 정세 속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회수설까지 흘러나옵니다. 미국에 가장 성의 있게 투자해온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인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8월 1일 한미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측 요구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가 투자 계획서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관세를 깎아주고 세금 혜택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비친 바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가전, 공장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투자까지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만큼 성의 있게 투자해주는 나라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경계하고 있고 유럽도 예의주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3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그룹 역시 지금까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며 추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추가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가 실제로 트럼프는 베트남,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막판 합의를 뒤집은 전례가 많죠.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겪으며 기업들은 언제 미국이 약속을 뒤엎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IRA법으로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여 놓고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진 점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트럼프는 IRA로 혜택을 받은 해외 기업들의 보조금 환수나 추가 세금 부과를 시사하고 있고 한국의 방위비 10배 증액 같은 무리한 요구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큰 투자를 약속해도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기업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탓에 재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미국 투자를 철수하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핵심 장비 반입을 늦추며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의 지나친 조건, 높은 인건비, 보조금 대가로 기술 자료 요구 등을 내거는 통해 내부에서 차라리 국내로 공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 TSMC 등도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 고율 관세를 고집하고 현지 생산 비용까지 높인다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 밖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관세 폭탄의 열풍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3분의 2가 멕시코산이라 이 피자와 햄버거 가격이 50% 넘게 뛸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 관세 정책은 금세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힘을 잃게 됩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지원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관세 철회나 완화 가능성도 있고 만약 관세 압박이 길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른 활로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까지 당장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밝힌 대로 미국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규 투자는 대부분 보류된 상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맞대응에 나선 데다가 시간이 지나 물가 등이 요동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재계는 동맹과의 신의를 지키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는 자세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동맹국들마저 등을 돌리자 트럼프도 당황한 기색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일 협상 결과를 두고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협상을 미룬 탓에 트럼프의 미움을 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미국과 일본 모두 이번 협상을 두고 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냈다며 국익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일본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4만을 돌파하며 일본 승리호의 신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도 무관세 수입 물량을 유지한 채 미국산 비중만 조금 늘리는 선에서 타결돼 일본 농업에 큰 타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내준 것도 그만큼 막대했습니다. 무려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퍼줄 필요가 있을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관세 15%라는 최저선까지 받아들여준 덕분에 한국은 그보다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 합의를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합의라고 자랑했습니다. 핵심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인데 이 트럼프는 일본 투자 덕에 수십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흡축해했고 일본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합류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최국 대우 약속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돈을 약속하고도 차라리 다른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게 이득이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포장했지만 정작 일본 국민과 전문가들은 싸늘합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오히려 냉소적입니다. 760조 원 퍼주고 얻은 게 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일본 종합연구소의 이시카와 토모이사 수석 연구원은 관세 15% 자체는 큰 악영향은 아니지만 일본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휘말릴 위험이 생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도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만약 일본의 미국 국채 매입이면 일본 경제에 큰 리스크라고 우려했습니다. 즉 명목은 투자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돈으로 미국을 떠받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손해보고 얻은 건 없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라며 큰 소리친 것도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은 어디까지나 그 기업들의 몫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로 무상 투자를 시키지 않는 한 트럼프 주장처럼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CNBC도 트럼프의 주장이 부정확하며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과거를 봐도 이런 대규모 투자 약속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공장 7곳 짓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도 안 지어졌고,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1450조 원 선물 보따리를 풀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발표는 절반 수준인 760조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실현될지 미지수고 LNG 사업 참여도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본이 양보한 쌀 시장 개방이나 자동차 시장 개방도 일본의 치명타는 아닐 전망입니다. 미국산 쌀이 조금 늘고 미국차 관세를 낮춰줘도 일본 농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정작 관세 부과의 파장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뛰면 불만은 트럼프에게 향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시각도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급소를 찌르지 못한 졸속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가 자기 스캔들을 덮으려고 국내용으로 이렇게 과장된 합의를 연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니시야마 다카유키 교수도 트럼프가 국내 스캔들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역사상 최고의 딜 운운하며 허황된 수치를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협상 발표를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쇼 비판이 일었습니다. 호세이대 사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참의원 선거 직후 중대한 양보안을 공개한 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이 미리 타결해놓고도 선거를 의식해 발표를 늦춘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선거 직후 이시바 총리가 전격 8월 말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미일 협상은 양국이 각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급히 끝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길 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전략이 적중한 셈이죠. 이제 일본이 15%에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도 협상의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유리한 기준점을 확보한 뒤라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7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일본 사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막대한 투자 규모를 거론하며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 펀드를 만들어달라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먼저 통큰 선물을 바친 이상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차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일본 경제는 한국의 2배가 넘으므로 동일한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은 한국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엔화를 찍어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댈 수 있지만 한국 원화는 달러로 바꾸기 어려워 548조 원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외화를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일본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실체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760조 원도 일본 기업들의 미국 사업 투자 금액일 뿐, 그로 인한 수익은 다시 일본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일본의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이 90% 가져간다 주장은 지지자용 과장이라며 일본의 투자 약속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를 기업들의 투자 형태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보기 숫자만 크지 전부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일본과의 관세 합의에 1분기 후 재평가 조항을 달아 몇 달 뒤 다시 관세를 25%로 올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760조 원이나 퍼주고도 3개월짜리 관세이나 약속만 받은 셈이라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목격한 이상 한국이 조급하게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은 관세 폭탄의 부작용입니다. 그는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며 물가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미 월마트 등에서도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등 원자재에 50% 관세를 매긴 영향이 점차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미국 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4월 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한 것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섣불리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 외교로 이번 관세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끝내
누구의 발등을 찍게 될지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